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 먹고 아침마다 녹즙 갈아 마시고 저지방 요거트로 식사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신 적 말이에요. 사실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이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에서 흔히 보시는 커피, 바나나, 토마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건 정말 건강식이잖아 라고 확신하고 계셨던 음식들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미가 몸에 좋다잖아요. 20년째 아침마다 현미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요. 현미가 건강식인 건 맞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미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피트산이라는 성분이에요. 피틴산은 현미 100g당 무려 462mg이나 들어있어요. 백미에는 15mg 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 피틴산이 뭐가 문제냐고요? 철분,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강하게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려요. 젊은 사람은 위산이 충분해서 피틴산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 이후,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피틴산이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미네랄 흡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감소되어 피틴산에 의한 미네랄 흡수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뼈가 약해지고 빈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체력 감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첫째,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돼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폐경기를 지난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현미밥을 매일 드시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둘째, 빈혈이 생겨요. 철분이 흡수되지 않으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움, 두통, 만성 피로가 찾아와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증상이 나타나죠.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입맛도 없어지고요. 그럼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더 심각한 건 현미의 거친 식이섬유가 약해진 위장을 계속 자극한다는 거예요.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는 위장에서 오래 머무르며 소화효소와 위산의 충분한 분해 작용이 없으면 체내에서 발효되며 가스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현미밥을 드시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4년 반 동안 현미밥만 고집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속이 계속 불편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4년 동안 꾸준히 섭취했던 현미가 문제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틴산은 장내 염증을 일으켜 장새는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장새는 증후군이 뭐냐고요?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본래 장에만 있어야 할 독소나 미분해된 음식물이 혈액 속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생기고 면역 시스템이 혼란에 빠져요.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현미에는 비소가 백미보다 더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벼가 자라면서 토양의 비소를 흡수하는데 이게 주로 겉껍질 부분에 모여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이 제거되지만 현미는 그대로 남아있죠. 비소는 발암물질이에요.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폐암, 피부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소가 몸에 더 오래 머물러요. 그럼 현미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피틴산을 줄이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분히 불리세요. 전날 밤에 현미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두세요.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24시간을 불리면 피틴산이 30에서 50% 정도 줄어들어요. 물은 중간에 한번 갈아주시고요. 둘째, 백미와 섞어서 드세요. 백미 7, 현미 3 정도 비율이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영양도 챙기고 소화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부드러운 잡곡으로 대체하세요. 기장, 조, 수수 같은 잡곡은 현미보다 피틴산이 적고 소화도 잘 돼요. 특히 기장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아요. 넷째,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현미밥과 고기,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 방해받아요. 현미밥을 드실 때는 채소 위주로 반찬을 구성하세요. 다섯째,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공복에 현미밥을 먹으면 위장 부담이 커요. 점심이나 저녁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아침 케일, 시금치, 샐러리 갈아서 녹즙 마시는데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해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채소가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옥살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농축돼요. 옥살산은 시금치, 케일, 비트, 샐러리 같은 슈퍼푸드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소변으로 옥살산염이 많이 배출되는 사람은 시금치같이 옥살산염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해야 하며 차, 커피, 콜라, 초콜릿, 견과류에도 옥살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한 거냐고요? 옥살산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소예요. 벌레나 동물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죠. 우리가 채소를 통째로 먹으면 옥살산이 천천히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일부를 감싸서 배출시켜요. 그런데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옥살산만 고농축되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와요. 시금치 한 다발을 그냥 먹으면 한 끼 식사 시간 동안 천천히 소화되지만 주스로 갈아 마시면 5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옥살산이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면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신장 결석을 겪어본 분들은 출산보다 더 아프다, 죽을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옆구리와 하복부에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와요.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한번 생긴 신장 결석은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5년 내 재발률이 50%가 넘어요. 한번 고생하면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50대 이후에는 왜 더 위험할까요? 첫째,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20대 때는 신장이 옥살산을 빠르게 걸러서 배출했어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해마다 1%씩 감소해요. 그러면 옥살산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수분 섭취가 부족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껴요.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아챘는데 50대 이후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돼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옥살산 농도가 높아져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셋째, 칼슘 대사가 변해요. 폐경기를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요. 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옥살산과 만나면 결석이 되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녹즙을 마시면 더 심각해요. 밤새 금식한 상태라 위가 비어 있잖아요. 이때 고농도 옥살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고 흡수율도 훨씬 높아져요. 게다가 공복에는 위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옥살산과 반응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케일, 시금치, 샐러리로 녹즙을 만들어 드셨대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를 붙였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 3개나 생겨 있었대요. 의사가 물어봤대요. 평소에 녹즙이나 채소 주스 자주 마시세요? 이분은 깜짝 놀랐대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병을 만든 거였으니까요. 그럼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첫째, 갈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채소는 원래 형태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이면서 소화효소가 분비되고 식이섬유가 옥살산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요. 둘째, 데쳐서 드세요. 시금치 같은 고옥살산 채소는 꼭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데쳐도 옥살산이 70% 이상 빠져나가요. 데친 물은 버리시고요.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채소를 먹을 때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칼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옥살산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변으로 배출돼요. 신장까지 가지 않는 거죠. 넷째,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드세요. 식사를 하신 후 후식으로 샐러드를 드시거나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채소를 드세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 될 정도로 충분히 마셔야 옥살산이 농축되지 않아요. 옥살산이 적은 채소로 바꿔보세요. 옥살산 많은 채소는 시금치, 케일, 비트, 샐러리, 파슬리. 옥살산 적은 채소는 양배추, 오이, 브로콜리, 상추, 청경채, 깻잎.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녹즙이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채소는 좋지만 방법이 중요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아침마다 저지방 요거트 먹는데요. 칼로리도 낮고 건강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저지방이라고 해서 건강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식품회사들이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져요. 요거트의 그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뭘 넣느냐?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요. 시중에 파는 저지방 요거트 한 컵에는 평균 1520g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각설탕 34개를 녹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이 25g인데 요거트 하나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설탕뿐 아니라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옥수수 시럽 같은 첨가당도 들어가요. 이런 첨가당은 일반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그리고 과일맛 요거트에는 진짜 과일 대신 인공향료와 색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설탕 같은 첨가물이 많으면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왜 이게 문제냐고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아침 공복에 당이 가득한 저지방 요거트를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째,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공복 상태에서 단순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해요.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둘째, 12시간 후 다시 급격히 떨어져요.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빨리 낮춰버려요. 그러면 저혈당 상태가 되고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와요. 점심 전에 배고파서 간식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셋째,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심해져요. 췌장은 계속 과로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병은 50대 이후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예요. 넷째, 체지방이 늘어나요. 과도한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쌓여요.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배가 나오고 이게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다섯째, 염증이 생겨요. 당을 과다 섭취하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위험을 높여요. 그럼 요거트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첫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가 우유, 유산균만 있는 게 진짜 요거트예요. 둘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많고 당은 절반이에요. 포만감도 오래가고요. 셋째, 직접 토핑을 추가하세요. 신선한 과일, 블루베리, 딸기, 사과를 썰어 넣으세요. 견과류나 치아씨드를 뿌려도 좋아요.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약간만 넣으세요. 넷째, 아침 식사 대용이 아니라 간식으로 드세요. 요거트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해요. 정식 식사를 하시고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아침마다 두유 마시는데요. 두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공복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여 갑상선종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의 10%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매일 두유를 많이 마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만성 피로가 생겨요. 체중이 계속 늘어요. 추위를 엄청 타요. 변비가 심해져요. 우울감이 커져요. 그럼 두유는 마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루 한두 컵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상선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흰빵 대신 통곡물빵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맞아요. 통곡물빵이 흰빵보다는 낫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통곡물빵은 사실 통곡물이 아니에요. 정제 밀가루에 통곡물을 조금 섞고 색을 내기 위해 캐러멜 색소를 넣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글루텐이에요. 50대 이후에는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글루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요. 매일 아침 통곡물빵을 먹으면 만성염증이 생겨요. 장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관절이 붓고 아파요. 그럼 아침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통곡물빵인지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호밀빵이나 귀리빵으로 바꿔보세요. 또는 고구마, 감자를 쪄서 드세요. 빵 대신 계란과 채소로 아침 식사하세요. 무설탕 시리얼이라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요.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심하세요. 설탕 대신 말토덱스트린이나 과당을 넣어요. 이게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려요. 게다가 대부분의 시리얼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영양소도 거의 없어요. 50대 아침에 시리얼만 먹으면 30분 후 혈당이 급상승해요. 1시간 후 다시 급락해요. 점심 전에 극심한 허기와 짜증이 나요.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되면 당뇨 직행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아침에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50대 이후 완벽한 아침 식사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예요. 좋은 단백질 음식은 삶은 달걀 2~3개, 생선 1토막, 고등어, 연어, 참치, 두부 반모, 단백질 10g, 닭가슴살 100g, 그릭 요거트, 무가당 1컵. 왜 아침에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첫째, 포만감이 오래가요.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천천히 올라가요. 셋째, 근육을 보호해요. 50대 이후에는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 좋아요. 추천 채소로는 데친 시금치, 옥살산 제거, 양배추 샐러드 브로콜리, 암 예방 효과, 오이, 방울토마토, 깻잎, 상추, 청경채. 채소 먹는 순서가 중요해요.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먹으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게 분비돼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하지만 양을 조절하고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해요. 좋은 탄수화물은 백미와 잡곡 섞은 밥, 백미 7, 잡곡 3, 고구마 중간 크기 1개, 껍질째, 귀리, 통밀빵, 진짜 통밀인지 확인, 감자 삶거나 찐 것.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흰빵, 식빵, 떡, 시리얼 과자, 라면, 과일 주스. 1단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세요.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위장을 깨워요.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더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를 도와줘요. 2단계, 30분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세요.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요. 3단계, 식사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채소 먼저, 샐러드나 나물. 단백질 2번째, 달걀, 생선, 두부. 탄수화물 마지막, 밥, 고구마. 천천히 씹어서 먹으세요.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안 돼요. 4단계,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베란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25%에서 30% 줄여줘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식후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조합입니다. 첫째, 현미밥과 고기. 현미의 피틴산이 고기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둘째, 녹즙 칼슘제. 채소 주스에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서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져요. 셋째, 두유 갑상선약.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갑상선약 흡수를 방해해요. 갑상선약은 공복에 드시고 최소 30분 후에 식사하세요. 넷째, 통곡물빵 우유. 글루텐과 유당이 동시에 들어가면 소화 부담이 커져요.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피하세요. 다섯째, 과일 주스와 시리얼. 당 폭탄 조합이에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면서 피로와 짜증이 몰려와요. 추천 아침 식사 메뉴 5가지입니다. 메뉴 1, 한식 스타일. 백미와 잡곡밥 반 공기, 계란찜, 데친 시금치 나물, 김구이 된장국. 메뉴 2, 간편 스타일. 삶은 고구마 1개, 그릭 요거트, 무가당 블루베리, 삶은 달걀 2개, 방울토마토, 오이. 메뉴 3, 서양식 스타일. 통밀 토스트 1장, 진짜 통밀, 스크램블 에그, 아보카도 반개, 샐러드, 양배추, 오이, 당근. 메뉴 4, 따뜻한 스타일. 귀리죽, 오트밀, 호두, 아몬드, 구운 연어 한 토막, 브로콜리, 데친 것 따뜻한 보리차. 메뉴 5, 든든한 스타일. 현미와 백미밥, 반 공기, 두부조림, 양배추쌈, 미역국, 깻잎, 상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인터넷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정보들이에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0대 이후에 우리 몸은 20, 30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신장 기능은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갑상선은 약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먹던 건강식이 지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현미밥, 녹즙, 저지방 요거트, 두유, 통곡물빵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무엇을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같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넷째,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아침 먹고 더부룩하다면 그 음식은 안 맞는 거예요. 점심 전에 극도로 피곤하다면 혈당이 문제예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찬다면 식이섬유가 과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에요. 속이 쓰리다면 위산을 자극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째,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에는 현미밥 비율을 줄여보세요. 다음 주에는 녹즙 대신 샐러드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저지방 요거트 대신 그릭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 건강하게 먹는다고 몸이 바뀌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가뿐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결정돼요.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한 달을 만들고, 건강한 한 달이 모여서 건강한 1년을 만들고, 결국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바꿔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지지 않고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